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웬타로입니다. 오늘 리딩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리딩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 인도로 여러분에게 닿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타이밍, 신이 전하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예언을 제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4개의 카드 중에 가장 끌리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은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중대한 사건과 신의 조언까지 확실하게 담고 있으니까 제가 정확한 카드 해석을 해서 여러분 현재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대비하고 활용하고 또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정의 흐름을 따라서 떠나야 한다라는 이 카드의 분위기가 가장 먼저 읽혀졌어요. 지금 현재 우리 1번 분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해석을 해드리면, 이 1번 분이요, 한때 내 가슴을 꽉 채웠던 어떤 뜨거운 감정에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1번 분이, 예를 들어 우리 1번 분이 내가 막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어. 나는 사랑에 진짜 미쳤어. 완전히 막 물불 안 가려. 사랑하는 거에 막 나는 진짜 막 오만 열정을 막 다해. 나 막 진짜 앞뒤 안 보고 막 달려가는 스타일이야. 이랬는데 요즘 들어 연애 프로그램, 뭐 소개팅, 사랑, 드라마 이런 거 하나도 재미없다. 설레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저거 뭐 봐서 뭐하고, 응? 사랑해서 뭐하고, 뭐 남녀 만나봤자, 응?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동성연애를 한다. 그러니까 뭐 누가 됐건 뭐 그런 사람 만나봤자 뭐 가슴 잠깐 뛰고 설레이는 거 그 잠깐이지. 뭐하러 그렇게 아득바득 연애를 하고, 뭐하러 아득바득 사랑을 하고 결혼을 또 하고 또 그럴까. 저 뭐 다 겪어보니 저 별것도 아니더만 이러시거나, 아니면 내가 막 엄청 어떤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라고 쳐요. 그럼 이제 그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때 당시 내가 이제 공부 자체에 막 엄청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저 공부해서 뭐해?
아, 저거 해봤자 그때 잠깐 뭐 좀 도움되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저거 뭐 오래오래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다들 저 공부한다 그러고, 다들 저 사업 한다 그러고, 뭐하러 뭐 강의 들으러 다니고, 뭐하러 그 시간 내 가지고 시험 보러 다니고, 뭐하러 그러나,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어떤 거에 합격하고 뭔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특정 분야에 인정받기 위해서 막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이랬다고 쳐요, 한때. 근데 이제는 야, 그런 거 해서 뭐하냐. 그냥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제때제때 급여 받고 이게 행복한 거지. 뭐하러 그렇게 사냐. 나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나한테 온 그 무언가가 굉장히 무뎌지고 굉장히 익숙해지고 이제는 별 흥미도 없고, 근데 그게 그때와 지금이 다르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도 한때 내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무언가에 이제는 감정적으로 너무나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지금 내게는 어떻게 보면 좀 무료함? 이걸 주는 그런 시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은 뭔가를 지키고 싶었대요. 뭔가를 지키고 싶었는데 지금은 감정적으로도 약간 권태감이 있고 회피를 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그걸 보면 더 빠져들까 봐 피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때 그걸 이젠 내가 못한다는 생각에 피하고 싶고 오히려 나는 막 좋아하는 건데, 나 그런 거 사실 싫어해. 나 그런 거 이제 관심도 없어. 내가 그때 미쳤었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있는데 방향이 없다. 마음은 있지만 의미가 사라졌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곧 일어날 어떤 미래의 사건이 있나라고 물어보면 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음을 비우고 당신 떠나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 하나의 인연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좀 떠나야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떠난다, 이거는 그냥 끝, 완전 단절, 이게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어떤 정화가 되는 반전의 시작점, 이걸 또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오브 컵스, 컵 기사, 별, 얘네들이 나오는 이유는 새롭게 뭔가 피어날 어떤 깊은 위로와 깊은 치유의 시간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과 감정이에요. 사랑을요, 1번 분이 한번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1번 분이 딱 사랑이라는 걸 떠올려 봤을 때 어떠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막 몽글몽글하고 따뜻하다. 사랑 너무 좋다. 사랑하는 거 너무 행복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사랑 피곤하다. 사랑 너무 좋지만 불안하다. 사랑 너무 좋지만 위험해. 사랑은 나한테 너무 큰 사건, 너무 큰 문제를 항상 갖고 와. 사랑은 골칫거리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사랑은 항상 통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은 방해적인 요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내가 어떻게 보면 얘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렇게 등한시했을 수 있어요. 그 특정 어떤 사건, 특정 어떤 사람, 특정 어떤 상황 때문에. 근데 사랑이라는 게 다시 내 마음을 두드리게 된다. 이게 보여져요, 저는. 특히요, 과거에서 나를 떠나게 만든, 그러니까 과거를 떠나오게 만든, 그 과거에서 벗어나게 한 어떤 사람, 과거의 어떤 특정 어떤 사람과 굉장히 닮은 귀인, 그냥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 과거와 닮아 있지만 되게 귀인으로서 작용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내 과거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감정적인 성숙함을 지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조언이 뭐냐라고 보면요, 우리 신의 조언은 마지막에 좀 볼까요? 우리 신의 조언은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릴게요. 이 카드는 마지막에 읽어드리고, 직업적인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신의 메시지, 강력한 예언을 해주세요. 직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고 봤을 때
권태감하고 방향상실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지금 1번 분이 하는 일 있죠. 지금 1번 분 하는 일에서 정서적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대요. 나 이 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 나 이 일이 별로 안 사랑해. 나 이 일을 안 사랑해. 나 이 일이 재밌지 않아. 나 이 일이 나에게 도움되는지 나에게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막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직에 대한 충동, 직무를 변경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방향성을 바꾸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적성을 찾고 또 다른 사업을 찾고 창업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고 이 회사를 나오고 싶고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유혹이 생길 것이다 라고 나와요. 특히나 1번 분은요, 사람을 돌보거나 사람을 케어하거나 감정소통이 필요한 직업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나 이왕 이렇게 할 거면 제대로 사람들과 딱 붙어서 이야기하면서 일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 공유하고 이렇게 치유해주고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아니면 가까이에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 사람들의 고충과 고민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 이런 직책을 맡고 싶다라거나 뭔가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거나 등등등 뭔가 이런 쪽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금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보이나라고 물어봤더니만 금전보다는 감정 회복이 우선이란 카드가 나와요. 정말 의외죠. 금전운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재정적인 문제보다 지금 우리 1번 분이 처해 있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 모든 금전적인 문제보다 감정적인 균형 회복이 더 시급한 상황이래요. 왜냐면 내가 소비하는 게 감정 해소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안 써도 되거든요. 안 써도 돼. 오늘 이 돈 안 써도 돼. 오늘 이거 안 사도 돼. 굳이 안 사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들인데도 내가 자꾸만 써요. 근데 그 쓰는 이유가 잘 들여다보면 배고프니까 돈을 써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내가 뭘 먹으면 안 되니까 딴 걸 사 막.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걸 당장 사서 기다리고 싶어. 이걸 당장 사야 내가 스트레스 좀 풀릴 것 같아. 그래야 기분 좋아질 것 같아. 내가 살 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딴 걸 사. 아니면 내가 이별했어. 막 이 연인을 잊어야 돼. 전 연인을. 못 잊겠어. 일단 물건을 사. 내가 뭐 아파. 내가 뭐 건강하지 못해. 뭔가가 지금 좀 안 좋아. 그랬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잊을 수 있으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다. 막 사. 건강만 안 좋았을 때 그냥 건강에 대한 치료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그 보조수단으로 필요 없는 좀 약간 지나친 것들을 많이 산다는 거죠. 건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아픔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외로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식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뭔가를 자꾸 사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사. 좀만 화나도 사고 우울해도 사고 슬퍼도 사고 잊어야 되니까 그 감정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불안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운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금전운이 나빠지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소비가 많아지는 걸 운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내 행동이기 때문에 운과 별개예요. 그래서 금전운이 나쁜 건 아닌데 1번 분은 소비 자체가 지금 하는 모든 소비가 감정 해소용 소비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쓸 때는 진짜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운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 좋은 금전운을 갖고 나쁘게 행동하기가 돈을 자꾸 지출하고 못 모으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감정적으로 좀 균형을 잡고 회복하면 당신 금전운도 좋으니까 금전적으로 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카드가 이 신의 메시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과 관련해서는 어떨까라고 물어보니까 헤어짐과 새로운 인연에 대한 조짐이 같이 들어와요. 현재 뭐 결혼을 했든 연애를 하든 썸을 타든 재회를 기다리고 있든 누군가와 마침 헤어졌던 간에 관계를 정리한 분도 계실 거고요.
정리를 다 하고 새로운 감정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 정리를 하고 그게 이별이 되는 정리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안 좋았던 감정, 그러니까 즉 싸웠을 때 화해를 다시 하고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아까 이번엔 다르게 새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새로운 연애를 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말없이 감정을 좀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좀 조용한 그런 인물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막 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나한테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막 말이 많고 수다스럽고 요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1번 분 같은 경우는 1번 분을 정서적으로 아주 많이 안정시키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보면요. 마음을 대체적으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귀인이 등장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깊은 관계보다는요. 깊다? 이것도 좀 애매하지만 깊은 관계 막 이렇게 깊고 깊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보다 뭐 몇 번 만나고 얼마나 통화를 해야 되고 요거보다 한 번 얘기를 하고 한 번 만나고 한 번 전화를 하고 한 번의 만남이 있더라도 진심 어린 대화가 가능한 좀 소수의 사람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회사 생활이든 연인 관계든 가족 사이든 모두에게 예쁨 받을 수 없고 모두가 나를 정확하게 진짜 100%로 나를 다 좋게 보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린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라 결국에 우리가 좋아하는 에너지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함께하며 행복하게 이렇게 막 지낼 거예요. 물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게 사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관계, 내가 관계를 맺기로 한 관계 안에서만큼은 내가 막 이렇게 막 너무 깊게 그래서 막 이 사람과 막 끝까지 가야 돼 이런 거 좀 내려놓고 그냥 이 사람과의 대화 자체가 굉장히 진심이라면 이게 가능한 소수의 몇몇의 인물과의 소통이 지금은 중요한 때다. 한 사람하고 막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이거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1번 분보다 나이가 많거나 감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여성. 자, 이게 관계적 특징인데 남성보다는 자 우리 1번 분이 지금 듣고 있는 1번 분이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상관없이 1번 분에게 귀인으로 작용되는 인간관계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여성이 나와요. 이 여성분이 1번 분의 인간관계에 매우 귀인의 역할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신의 조언 카드를 봤을 때 자, 뭐라고 하느냐. 떠나라. 그리고 마음껏 흘러가는 대로 흘러라. 라고 나와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요. 감정을 무시하시지도 말고요. 감정의 끝을 계속 그냥 따라가 보세요. 진짜 감정을 무시하는 것만큼 무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이거는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야. 1번 분이. 감정을 무시하는 것만큼 무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다른 건 내가 다 무시한다 해도 감정은 아마 절대 무시가 안 될걸요. 슬픈 거, 화가 나는 거, 억울한 거, 서운한 거, 삐진 거, 응? 내가 막 너무 배신당한 거, 억울한 거, 이 모든 감정 있죠. 두려운 거, 불안한 거, 초조해지는 거, 겁이 나는 거, 이 모든 짜증나는 거, 이 모든 거 있잖아요. 뭐 질투가 나거나, 뭐가 돼도 상관없어. 좋아하거나 설레이거나 너무 걱정되거나 이 모든 감정은 절대 무시한다고 무시가 안 돼요. 감정만큼은. 그러니까 뭘 분석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감정의 흐름을 그냥 믿어야 되는 시기예요. 잠시라도 좋으니까 우리 1번 분은요. 혼자만의 시간을 꼭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명상, 치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운동만큼 중요한 게 지금 1번 분한테 명상이고 자기 치유예요. 무조건 이 루틴을 일상에 5분이라도 넣으세요. 나 절대 나 이런 거랑 적성이 안 맞아. 1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말해보세요. 정말 다를 거예요. 요즘에 명상 프로그램, 어플, 사이트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하고 맞는 선생님이 있는 사람과 이렇게 명상 한 번씩 해보는 거 이거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신이요. 뭐라고 말해주냐.
떠남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누군가를 떠나야 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떠나거나 인간관계가 싹 정리되거나 지금 당신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과 새로 들어올 사람이 한 번씩 정리가 된다는 건 끝나서 끝이 날 때가 되니까 다 끝나려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이다. 갈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그러면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은 움켜쥐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나를 긴장하게 하고 나를 항상 좀 통제하려고 해요. 내가 나로서 자유롭고 뭔가 이렇게 좀 벗어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좀 안 해봤던 것도 해보고 싶고 나다운 게 뭔지 좀 찾아가 보는 그런 좀 약간의 일탈 이런 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걸 내 안에 무언가가 꽉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분은 요즘에도 그렇고 약간 답답하지 않을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누가 막 나를 막 가두는 건 아닌데 가둔다 해도 내가 나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어떤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나부터도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좀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서 자꾸 왔다는 카드들이 보여요. 그래서 과거를 용서해라. 과거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기적이 움직인다. 기적이 생긴다. 당신이 과거를 용서할수록 당신에게 기적이 생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 이번 분의 상황을 좀 보자면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들 내가 이런 상황을 겪는지를 몰라. 누군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 누군들 내가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 누구도 내가 이런 일을, 이런 문제를, 이런 안 좋은 것들을 경험했거나 겪었을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져요. 겉으론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이 안정적인 게 감정 기복 하나 없이 가만히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안정적이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린 사람이다 보니까 화가 날 땐 화도 내고 짜증날 땐 짜증도 나고 또 기분 좋을 땐 막 웃고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감정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정말 안정된 사람이다라고도 보거든요. 이게 꼭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무던한 그것만이 안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감정을 다 느낄 줄 알고 그걸 바라볼 줄 알고 그때그때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라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남들은 주변 사람은 뭐 엄청 깊은 사이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나를 안정되게 본단 말이에요. 안정감 있게. 근데 내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랑과 감정적인 기대에 대해서 약간 좌절했던 경험, 내가 사랑하면서 상처받았던 경험, 사랑에서 크게 데였거나 배신감을 느꼈던 어떤 경험이 마음속 깊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아픔과 그 절망감, 그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거나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죄책감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것도 너무너무 아깝지만 스스로한테 죄책감을 품을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치면서도 내가 자꾸만 죄책감이 느껴져. 내가 나한테 왜 이러나. 내가 좀만 잘못하면 이거 나 때문인가 보다.
그리고 뭔가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미래를 보고 미래에 딱 뛰어들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고 내게 온 새로운 기회들을 다 놓쳐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지금도 이런 거의 연장선이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때 내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나는 진짜 얼마나 운이 안 좋으면 얼마나 내 팔자가 이러면 이런 일을 겪을까 분명 또 그렇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될 거야. 안 봐도 불보도 뻔해.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애든지 간에 그 계속된 어떤 감정이 나를 내가 새로운 기회에서 새롭게 다른 감정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경험으로 새롭게 도약하려는 것 자체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나 과거에 그때 그랬잖아. 내가 달라지겠어? 나 과거에 그때 그랬는데 나한테 뭐 그런 기회가 있겠어? 등등등. 뭔가 그냥 계속 좀 나를 스스로 옭아매는 그런 느낌의 이 감정적인 통제, 감정적인 억압이 지금 나한테는 방해가 되고 있다.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곧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나 이슈를 좀 살펴볼게요. 봤을 때 뭐가 나오냐? 신은 지금 당신에게 금전 또는 현실적인 안정이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를 보내고 있다. 이런 카드가 나와요. 금전 또는 현실적 안정을 의미하는 카드들이거든요. 얘네가 기회로서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금전 운 갈 거야. 당신한테 현실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갈 거야. 내가 그거 당신한테 보내줄게요. 라고 신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펜타클 에이스 카드도 나옵니다. 뜻밖의 제안, 계약, 보상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이번 분한테는. 근데요. 이 기회를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셔야 하냐면 감정의 정화가 선행되어야 돼요. 네, 감정의 정화가 먼저 되어야지만 이 뜻밖의 제안이나 뜻밖의 계약건이나 뜻밖의 보상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걸 기꺼이 받아요. 근데 감정 정화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는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필요도 없다. 이거 내게 오는 기회가 아닐 거야. 내가 받아봤자지 뭐. 이렇게 가버려요. 아시겠죠? 응? 이거 해봤자야. 이런 거 내가 받아봤자야. 이런 기회 와봤자야. 나한테 도움도 안 될 거야.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될지도 몰라. 이렇게. 뭔가가 받으려면 받을 마음이 되어야지만 이게 온전히 오는데 내가 자꾸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얘네들을 다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거 해봤자 안 될 거야? 해봤자 좋을 거 없을 거야? 안 좋은 일 생기겠지? 흑역사만 만들어지겠지? 혹은 배신당하겠지? 상처받겠지? 이렇게 등등등. 그래서 감정적으로 먼저 이번 분이 정화가 싹 됐을 때 그때 내게 오는 새로운 기회도 기회로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미련, 특히나 되돌릴 수 없었던 감정적인 상처 있죠. 자, 되돌릴 수 있으면 사실 오늘 내일 계속 생각해도 좋아요. 왜? 내가 생각한 만큼 다시 되돌리고 완전히 없던 일이 된다면 누구라도 안 좋았던 경험, 누구라도 스트레스 받고 나에게 피해를 줬던 경험을 계속 되뇌일 거예요. 왜? 없어진다니까 생각하는 만큼. 근데 되돌릴 수 없었던 감정적인 상처, 되돌릴 수 없었던 감정적으로 손상된 기억, 상처 이런 것들은요. 내가 그때 그때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요. 인정해주고 그때 그냥 그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용서를 해야지만 내가 거기서부터 나오고 어떤 새로운 기회가 내 손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해라? 까지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카드에서 용서라는 카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쁜 짓 한 적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관계가 아니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었어. 용서할 필요 없죠. 근데 그때
내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나도 있잖아요. 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계속 미워하고 있다. 그때 그 감정에서 계속 머물러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건 그때 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잘 들여다보면, 멀리 보면 그때 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 너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 너 왜 그때 거기 가서 그런 일을 다 겪은 거야? 당한 거야? 왜 걔네들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 왜 그 사람한테 그때 그 말 한 거야? 이렇게. 그럼 계속 그때 나도 용서를 못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나도 용서를 못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혹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그래서 그때 나를 용서하실 수 있어야지만 내게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금전하고요, 감정적인 균형이라고 나와요. 자, 이번 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귀인이 등장할 수 있다고 나와요. 이 사람은요, 성별에 관계없어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감성적이고 따뜻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번 분의 아픔을 이해하고요, 이번 분의 감정적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고 나옵니다. 내가 운동을 하다 만나든 병원에 갔다 만나든 심리상담을 하다 만나든 취미활동을 하러 갔다가 만나든 어떻게든 이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내게는 이렇게 딱 그 어떤 시너지로서, 감정적인 에너지로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귀인이라는 거예요. 꼭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야지만 그 사람하고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고 싶었을 때 현재 내가 꼭 그것과 연장선으로 뭔가를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현재 나는 악기를 배우고 싶어요. 예를 들어. 아니면 내가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운동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인연에게 의외로 과거의 상처까지도 회복이 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관점의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를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과거의 상처는, 이번 분의 과거의 상처는 꼭 과거와 같은 종류로 받지 않아도 돼요. 꼭 그 얘기를 누군가와 나누면서 받지 않아도 돼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자연스레 내가 치유하고 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다면 그것 또한 과거의 상처 회복을 위해서 모두 이어지는 이 회복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회복을 도울 존재이다. 반면에 과거의 미련에 사로잡힌 사람, 그게 당신의 에너지와 타이밍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하고의 이 미련은 아예 줄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미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주변에 몇 명씩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 분의 뭐 아는 사람, 뭐 옆 팀원 사람, 상사, 혹은 요즘 들어 같이 일하게 되거나 같이 만나게 되는 친구들,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 중에 자꾸 과거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유독 이 사람은 자신의 돌아온 과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 사람을 원망하느라 현재 자신의 복이나 자신의 일상의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내 에너지, 이번 분의 에너지와 타이밍을 너무너무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돌아보는 일은 좀 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직업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실적인 기회가 들어와요. 근데 마음이 아직도 과거에 좀 머물러 있다고 해요. 직업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취업, 계약, 어떤 뭐 새로운 직무, 이런 기회가 좀 있는데 내게 계속 그 감정적인 미련이요, 발목을 계속해서 잡아서 취업을 하는 것에 방해를 받거나 새로운 업무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 새로운 계약을 하는 데에도 방해를 받거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나의 직업, 과거의 직장생활 등의 이 과거의
과거의 내 모습과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새로운 일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금전적인 것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의외의 계약건이 들어오거나 보너스 들어오거나 뭔가 합의금을 받게 되는 일, 아니면 현실적으로 뭔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일,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요. 돈하고요, 내 감정하고요, 이거 계속 연결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거 감정으로 인해서 뭐 이게 금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 감정적으로 망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금전적인 것에 대한 어떤 선택, 금전적인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누릴 때 과거의 감정을 자꾸 꺼내오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쓰는 돈, 내가 버는 돈, 내가 내게에서 나가는 돈, 이 모든 금전은요, 과거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나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과거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게 살아서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돈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냥 지금 내가 좋아서 하는 거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과거에 그때 내가 힘들 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난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베풀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야 돼. 그래야지만 돈을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써야 한다면. 아시겠죠? 그리고 뭔가 받을 돈이 있어. 근데 과거에 얘가 나한테 되게 좋았고, 얘가 나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나를 되게 도와줬던 친구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돈 달라 그러는 게 맞나? 받을 돈임에도 내가 돈 달라 그러는 게 맞나? 과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과거는 과거지만 이 사람과의 나의 채무 관계는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돈을 써. 나 과거에 옛날에 막 너무 없이 살았고 너무 힘들었고 부족했고 나 막 맘대로 돈을 못 썼어. 나 그러니까 지금 맘대로 쓸 거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정말 차라리 돈을 쓸 거면 즐겁게 쓰시라는 거예요. 나 오늘 나 너무 이거 먹고 싶어서 먹어야지. 생각해보니까 오늘 굳이 이것까지 안 사고 안 먹어도 될 것 같으면 안 먹고 상관없어. 과거랑 나는 지금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카드, 과거에 대한 미련 정리하셔야 돼요. 과거의 인연이 재등장할 확률도 있어요. 이번 분에게는. 지금도요, 마음 어딘가에는 과거 인연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 약간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신은 말합니다. 용서가 먼저다. 꼭 그 사람 용서 안 해도 되는데 과거의 인연 안에 있는 나의 어떤 모습, 그 사람과 내 관계의 설정, 혹은 뭐 어떤 깊은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그 어떤 관계 안에서 있었던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이 용서를 하셔야 된다. 과거를 용서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인연이 재등장할 확률도 높기는 해요. 간혹 가다가 이번 분에게는. 근데 그래봤자 과거의 인연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인간관계 볼까요? 아까 제가 중간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귀인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특히나 이 사람은요, 우리 이번 분의 아픔에 공감하고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 성별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분일 수도 있어요. 직장이나 상담이나 혹은 나의 일상 속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만나기 때문에 내가 뭐 억지로 인연 찾아간다 이 느낌이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진짜 이런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만났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는 거고요. 자, 이번 분의 결국 신의 조언 보면, 당신이 용서하는 만큼 세상은 당신에게 기회를 보낼 거예요 라고 말해줘요. 지금은요, 당신이 뭔가를 받기 전에 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과거의 상처, 비교, 이거는 멈추셔야 돼요. 이제 누굴 위해서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예, 아무도 그 누굴 위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안 하시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작은 기회들을요,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기회 하나하나로 소중히 여겨보세요. 신은요,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이 용서한 만큼 다 내려줄 준비를.
아셨죠? 자리가 있어야 신도 줄 거 아니에요. 그쵸? 용서를 못해서 빼곡히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 위에 뭔가 신성한 무언가를 다 올리겠어요. 그 계속 다 같이 더러워질 텐데. 이 미움과 얼룩, 원망, 억울함, 이 모든 걸로 다 이렇게 얼룩지면 아깝잖아요. 죽어도. 얘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좀 용서해주라 이거죠, 이제는. 그랬을 때 정화되고 그 위에 이 신이 주는 기회들이 진짜 기회, 말 그대로 기회로 올라갈 거니까. 아셨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3번 분 요즘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나 이제 좀 다른 선택을 해보고 싶다. 내가 이전에, 그러니까 기존의 나의 삶에서 뭔가 지금 변화하는 챕터에 있는 것만 같다. 이런 본능적인 직감. 이런 게 좀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좀 느껴져요. 자, 이 카드들의 이 종합적인 느낌은 뭐냐면요. 일단, 이제는 나의 세상을 완성할 때이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는 거고, 자, 지금부터 제가 3번 분의 상황을 쭉 살펴보면서 미래에 다가올 신의 강력한 예언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3번 분의 상황을 좀 볼까요? 3번 분은요, 깊은 관계 안에서 정서적으로 충만하다, 좀 행복하다,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셨거나 해봤거나 아니면 깊은 관계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느껴지는 어떤 이 정서적 교감을 오랫동안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갈망해왔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카드는 말해줍니다. 내가 그걸 경험해봤거나 아니면 정말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그것만을 갈망해왔거나 둘 중 하나다. 하지만요, 동시에 지금 내 삶의 어떤 내 일상에 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운동 가고, 뭐가 됐건, 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정체되어 있다. 나 약간 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 그냥 일상을 보내는 건데, 나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가 나 멈춰 있는 느낌이 들어. 나 이렇게는 살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감정을 좀 느끼고 있고요. 무언가 어떤 직감 어느 깊숙이 마음 한 곳에서부터 좀 새로운 챕터를 시작해야만 할 것 같아 라는 느낌, 직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3번 분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요즘에 들어 유독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멀어진 사람이 있다거나 한 번쯤 싹 정리돼야 되는 인연, 연애에 있어서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한번 쫙 그게 가족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어떤 사건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 이게 좋게만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챕터 자체가 들어와야 되거나 이런 직감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운이 좀 강하게 작용될 때는 충돌이 있어서도 갈라지거나 정리가 되거나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곧 일어날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산모분에게 봤을 때 월드카드랑 컵 10번의 조합이 조금 저는 눈에 띄어요. 자, 일단 삶의 사이클이 한번 싹 완성되는 사건을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관계가 결실을 맺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하거나 직업을 아예 전환해버리거나 회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니면 가족과 관련되어서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족의 구성원이 바뀌어진다거나 내가 살고 있는 가족이 달라진다거나 내가 만드는 새로운 가정이나 가족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가족 안에서 독립을 한다거나 가족이 해체된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다시 화합한다거나 하는 거 다 어떤 변화죠. 기존에 있었던 우리 관계가 아닌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닌 다른 가정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겠다. 가족과 관련된 변화가 있고 어떤 하나의 관계가 결실을 맺고 뭐 이동에 관련되어서도 좀 보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전환.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금방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변한다기보단 예고되었던 일이다. 그게 이 시점에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지금 이 시점에 근데 이게 사실 오늘 타임리스 리딩이다 보니까 2025년 7월에만 이 리딩이 유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리는 시점으로 예시를 들었을 때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 리딩을 듣는 순간이 2029년이라 하더라도 이 리딩을 듣는 순간 그 시점을 기점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걸 예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그래서 특히나 감정적으로 연결된 사람과의 재회나 다시금 연락이 닿는 일, 한 번쯤 연락을 해보는 일,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예상치 못한 재회, 이런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이 리딩을 보는 시점에. 그래서 이 재회가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 사람에 따라서는 재회로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나의 시작을 위해 이 재회로 한번 정리를 싹 하고 다시금 내가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것으로도 될 수가 있겠다. 아니면 진짜 재회 상대와 새 출발을 하시던지 그건 이제 다 다릅니다. 다르게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족, 이거 또 가족이 나오네. 가족에 대한 진짜 중요한 이슈가 있나 봐요. 3번 분이 가족이나 오래된 어떤 인연, 오래 만난 내 연인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나의 친구, 우정일 수도 있어요. 오랜 관계, 오래된 인연 혹은 가족이 나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로 나올 거고요. 특히나 감정적으로요. 과거와 연결된 인연 있죠. 연결된 어린 시절 친구나 연결되어 있는 옛 연인이나 이렇게 좀 나타나서 우리 3번 분의 현재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신은 말해줍니다. 이 인물이 이 과거부터 감정적으로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던 이 인연 혹은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과거의 흐름 있죠. 이 흐름을 싹 한번 정리하고 성숙하게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과거에 분명히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가족을 떠올렸을 때 내가 오래된 어떤 특정 인연을 떠올렸을 때 3번 분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가족, 내 가족의 뭐 아빠는 엄마는 내 언니는 누나는 뭐 동생은 뭐 형은 오빠는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내 가족에 누가 됐건 아니면 내가 맺어온 어떤 오래된 인연이 됐건 간에 뭔가 항상 좀 나한테서 과거의 이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감정 이런 것들 아니면 불편한 마음 뭔가 개운치 못한 거 항상 좀 이렇게 마음이 한 구석이 좀 별로 이렇게 짠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썩 개운하거나 그냥 상쾌하지만은 않은 이런 감정을 불러오는 사람이었다, 미성숙했다 혹은 이렇게 보여져도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3번 카드를 선택했다면 당신에게는 신이 성숙하게 재탄생할 수 있는 관계를 선물해 줄 것이다. 누구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지난 기억에 별로 좋게 남아있지 않은 당신의 가족 중 한 사람과 아니면 오래된 인연. 당신이 뭐 그 사람 뻔해. 걔 뻔하지 뭐. 항상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오래된 인연이 성숙하게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오랜 연인도 포함될 거고 결혼생활 오래 유지했다. 그럼 오래된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관계적인 성숙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직업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업적인 부분에서 우리 3번 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봤을 때 직업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조금 쉬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휴식을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소드 4 그리고 월드의 조합이 같이 또 나와요. 얘네가요. 한 사이클이 종료될 때 이렇게 이 조합이 나오는데 이사, 이직, 뭐 장기 휴직, 육아 휴직, 퇴사, 아니면 창업 준비, 취업 준비 등등등 가능성으로 뭔가 잠깐 기존에 있던 직업적인 어떤 이 흐름에서 쉬는 기간, 그러니까 휴식하는 기간. 근데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소드사는 끝이 아니에요. 휴식이지.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 쉬는 기간이 삶 전체의 어떤 리셋 버튼이 되어버릴 수가 있겠다까지도 보여지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아니면 직업을 쭉 유지하시면서 내가 요즘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조금 쉬엄쉬엄 하고 있다.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재기하려고 한다. 뭐 번아웃이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금전적인 것을 좀 봤을 때 안정적이에요. 금전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가족과 관련된 수입 가족과 관련된 공동재산, 가족과 관련된 이슈로 돈이 나가거나 돈이 생기거나 돈을 모아야 하는 일이 있거나 뭐 등등등. 이 금전적인 게 가족과도 조금 묶여있는 그런 흐름이 좀 보입니다. 이슈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건 이전보다 이 감정적인 여유가 많이 생겨가지고 금전적으로도 지나친 소비는 조금 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조급해가지고 이 허기를 채우려고 했던 지난날의 소비와 다르게 감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게 되는 그런 느낌의 지출이 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좋다고 봐요. 이렇게 돈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과 관련해서 좀 봤을 때 깊은 감정의 연결, 이런 카드들이 보이죠. 자, 과거 인연과의 재연결 가능성 여기서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컵 10번, 컵 6번 같이 나오는데 가족처럼 느껴지는 관계 또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아니면 진짜 부부 사이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연결이 되어주는 그런 카드들이 있어서 지금 3번 분에게 사랑은 가족과도 같은 의미예요. 내 연인이 혹은 내가 새롭게 할 사랑이 기존의 어떤 관계가 더 깊어지는 유대관계가 좋은 이런 거. 재회운도 있고 재회도 조금 더 성숙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다. 자, 인간관계를 좀 볼게요. 과거 인연 다시 또 나타나죠. 근데 여기가 사랑에만 국한된 항목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연락 안 하고 지냈던 지인이나 동료나 뭐 알던 형이나 알던 언니나 동생이나 이렇게 해서 연락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고 오래된 친구가 귀인으로서 들어오는 자리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맺고 있는 오래된 인연이 나에게는 귀인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겠다. 컵 6번이 아무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릴 적 인연이라거나 학창시절 인연, 과거 직장 동료 뭐 이렇게 좀 연결고리로 작용되어지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사람들 혹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3번 분의 삶이 좀 재정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의 조언을 좀 볼게요. 완성을 시키려면 정리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고요. 삶의 루틴, 내 삶의 관계, 내 일상의 생활 방식, 이렇게 뭔가 정체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느꼈다면 이 부분을 좀 과감히 비워보시거나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신이 도와줄 거라고 해요. 완전한 사이클을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생의 시작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해줍니다. 아셨죠?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고 전 3번 분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 카드들을 봤을 때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애들이고요. 나 자신 있어. 이거예요. 나 보여줄게. 나 자신 있어. 이거지? 자신 없어. 두려워. 다 망가질 거야.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3번 분에게 이 신이 주는 강력한 예언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누구보다 삶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제대로 살고 싶으신 분들이 이 3번 카드를 뽑으셨을 거예요. 대충 살아?
에휴, 지금만 보고 살지 뭐. 미래 같은 건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만 보면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린 지금을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미래가 없다는 듯 오늘을 탕진하며 사는 거랑은 또 다른 거라고 봐요. 근데 3번 분은 미래도 미래고 현재도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다. 아마 진짜 대충 사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정말 여러모로. 되게 존경스럽다는 게 카드에서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단하다. 라는 느낌이 절로 나오는 카드들이고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만약 3번 분이 너무 힘들었다. 내 하루가 너무너무 지쳤다. 자신감이 없어지려던 참이었다에 만약에 이 카드를 뽑아서 제 음성을 들었다. 라고 한다면요. 이것 또한 하늘이 신이 3번 분은 절대 무너질 사람 아니니까 힘 주라고 이 리딩 만나게 해주신 걸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못했고 자신 없고 한심하고 부족하고 내 삶, 내 인생 이게 뭔가 나 왜 이러나 이랬는데 이 리딩 들었다? 그런 사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제 목소리 이 지유엔타로라는 이 채널에 이 사람 목소리 빌려서 말해주려고 내가 제일 아끼는 나의 아이에게 말해주려고 이 리딩 듣게 되고 만나게 되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세요. 3번 분은 자신감 보면 시체예요.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괜찮습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은요. 혼돈 속에서 진짜 사랑이 나타난다. 이 메시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정말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연인 간의 사랑, 배우자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내 동료와의 사랑, 동료들 간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냥 모든 사랑. 내가 그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 다 괜찮아요. 그냥 사랑 그 자체. 근데 그게 혼돈 속에서 나타난대요. 진짜 사랑이. 자, 알아가 볼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봅시다. 일단 현재 우리 4번 분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4번 분은요. 혼란스러움 그리고 선택지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삶의 정말 여러 방면에서 뭔가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내 마음을 계속 분산시켜. 막 이렇게 산만하게 만들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선택해야 되고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 하나만 선택도 못 하겠는데 중요한 것들 먼저 선택해야 되고 그게 뭔지 정리도 안 되는데 일단 하고 봐야 되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카테고리에서 삶의 카테고리가 연애만도 아니고 연애, 직업, 금전, 건강 뭐 여러 가지로 계속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죠. 그리고 마음 자체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만 있어도 이거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소진되는데 여러 카테고리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막 밀려오니 내가 얼마나 뭔가 분산이 되겠어. 마음이 얼마나 분산되면서 얼마나 산만해지고 얼마나 이게 정신이 사납겠어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감정적으로 누군가가 우리 4번 분에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4번 분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사람에게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겠어 라는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곧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컵 7번, 컵 2번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뜻밖의 사랑 혹은 진짜 내 인연이 내 인생에 출현한다, 온다, 발견한다,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특히 이 신이 우리 4번 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마음이 통하는 단 한 사람을 보여줄게. 4번아, 내가 너의 인생에 너와 마음이 통할 단 한 사람을 내가 보내줄 거야. 그 사람을 보여줄 준비가 난 되어 있어. 라고 자꾸만 신호를 줘요. 그래서 이 인연이 처음에는 어떻게 오냐면 이게 맞나라고 나는 긴가민가 해.
그래서 그 혼돈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연이. 신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가 막상 안 되어 있다면 혼란스럽겠죠. 그쵸? 그리고 아무리 준비가 돼서 보여준다 해도 이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내 인연이야 라고 느껴지는 사번분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약간은 조금 둔한 편이다 보니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내 옆에 있는 인연이 혹은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하고 정말 마음이 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난 모르겠어. 도저히 판단이 안 돼. 지금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써도 6번도 나오는데요. 이전의 아픔 있죠. 과거의 아픔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게 만들어준다. 서서히 아픔에서 빠져나오는 여정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여정, 새로운 인연과 함께하거나 새롭지 않아도 기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 여정에 함께할 거래요. 그러니까 치유와 사랑이 동시에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내게 계속 상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이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항목들이 뭐가 있나 봤을 때 인간관계하고요. 내 감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정말 혼란스러움 이 속에서 진실한 관계를 구별하는 안목 이게 정말 중요해요. 4번분 주변에는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내 감정을 흔드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 중에 나와 진짜 연결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신이. 그리고 신은요. 당신이 내가 4번 분이 그 중에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를 어떤 걸 통해 알려줄 거냐면요. 4번 분의 마음이 평온한지 평온하지 않은지를 통해서 알려주겠대요. 정말 4번 분의 인연이라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평온해. 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착한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인간적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이 마음이 안 간다.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괜찮아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끔 좋아지지 않으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괜찮다는 이유로 내가 편안해지진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안 가.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지배를 해버리면 생각은 그럴 수 있어도요. 마음이 평온하진 않을 거예요.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란 이유로 내가 괜찮아지진 않을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다면. 근데 4번 분이 좋아하니까 이 많은 사람이 이제 나한테 올 건데 이 사람들을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누가 진짜인지를 알려줄 건데 여기서 진짜를 가려내야 돼요. 그냥 좋아만 하는데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진짜 내 사람을 신이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진짜 당신이 좋아하는 이 여러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냥 진짜 평온해진다. 이 사람이 좋으면서도 너무 편안해. 그런 마음을 느끼게끔 해주는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힌트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너의 사람이라고. 자, 신의 이 메시지에서 직업적인 부분을 좀 물어봤어요. 제가 이 직업적으로 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보여지느냐 했더니 직업에서 4번 분이 2가지 이상의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갈등이 있을 거래요. 진로나 적성, 직무, 방향성 사이에서 내가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 신은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논리보다 감정을 따르래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당신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일이 당신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넘어갑니다. 금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봤을 때 충동적 소비 무조건 주의하셔야 돼요. 감정 기복 때문에 오는 소비 경고예요. 경고 카드까지 나와요. 현재 지금의 이 모습, 지금 4번 분은요.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을 선택하는데 금전을 어디에 활용하고 금전을 어디에 투자하고 금전을 어디에 묶어두고 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금전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금전적인 선택에 감정 기복이 자꾸만 요즘 들어 영향을 줘요.
특히 감정적으로 불안할 때 그냥 짜잘짜잘한 소비가 아니라 진짜 큰 소비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진짜 경고 카드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초에 4번분은 그냥 완전히 큰, 내게 들어오는 금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을 그냥 저축을 딱 해버리고 아예 없는 돈이라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자, 그리고 사랑과 관련해서는 어떤 카드가 나오냐. 아까 처음에 말해준 거. 혼란 속에서 진짜 사랑이 다가올 거야,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4번분의 인생에 있어서 운명적인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컵 7, 소드 6 얘네가 이제 같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봤을 땐 혼란스러움하고 회피하고 싶은 성향이 좀 같이 보여져요. 요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내 사랑에 같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사랑으로서 얽힌 내 인연은 불안함이 아니라 평온함을 주는 사람이야. 이거를 무조건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괜찮다 그래서 억지로 좋아하려고 막 해가지고 막 그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평온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진짜 끌리는 이 사람 중에서도 진짜 편안함을 주는 진짜 인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요, 인간관계. 자,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을 지금 구별하셔야 돼요. 조언자, 호감이 가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 귀인이요.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또한 신이 뭐라고 말해주는지 아세요? 당신에게 이 사람들이 막 있을 텐데,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이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쪽을 선택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4번분은. 무조건. 직업, 전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저는 4번분이요. 마음이 편안하면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4번분은 마음의 평안이 진짜 중요한 분이세요. 내 평온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내가 평온한 쪽을 선택하느냐, 욕심나는 쪽을 선택하느냐 때문에 늘 고민일 거예요. 4번분은 무조건 편안한 걸 선택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평온한 것을 선택하세요. 건강관리든, 건강관리 방식이든, 운동 스타일이든, 사람을 만나는 횟수든, 직업이든, 직업 환경이든, 연인이든 그 뭐가 됐건 내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게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해요. 4번분 특히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뭔가를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의 조언은 뭐냐면 당신은 지금 4번아 너는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의 느낌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4번분이 스스로 감정에 솔직해질수록 혼란이 사라질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4번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혼란스럽지 않은 건데 그러기 위해선 내 감정에 일단 솔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인연이요. 알아서 내 눈에 들어올 거고요. 신은 당신의 감정이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불안함이 아니라 따뜻함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 그 모든 곳에 그 모든 인연에 신의 축복이 함께 할 거예요. 4번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한 걸 선택하세요.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거기에 신의 축복도 함께 할 겁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